담대한 투자 두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ETF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알아볼 거고요. 연금 계좌 안에서 ETF를 운용할 때 어떤 이득이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운용 부문에 김민 본부장이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 구체적 얘기 전에는 오늘도 좀 글로벌 지수 동향부터 체크를 그렇죠. 해봐야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이 큰 그림 안에서 분명 세부적인 내용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글로벌 지수들 현황 어떻습니까? 네, 어저께하고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하고 네. 어저께 이제 두 개의 큰 어떻게 보면 이슈라고 할까요? 약간 어떤 이벤트들이 이벤트, 지나왔죠. 그렇죠. 네. 네, 아까도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던데 첫 번째는 FOMC가 이제 동결을 하겠다. 하지만 하반기에 3번 정도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만큼 뭐 지금 국내 코스피나 코스닥이는 아주 불장이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불장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주식시장의 글로벌 대표 주세에 연결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19일 날이죠. 이틀 전에 이제 BOJ가 17년 만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갑자기 N고로 튈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N저로 지금까지 현재는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식시장도 약간 일본의 니케이 225가 크게 내릴 거라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반응을 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많이 보신다고 한다 그러면 또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네.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나스닥이 3월 20일 기준인가 그저께 기준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9.5% 그리고 S&P 500은 9.2%, 다우존스 3.7% 올랐고요. 한국은 코스피는 마이너스였는데 오늘 한 2% 올랐으니까 이제 플러스 전환이 됐겠죠. 네. 연초 대비 수익률이. 유럽이 이제 재밌는데 유럽이 11% 올랐습니다. 아마 뭐 오늘 그런 시황이 반영이 되면 더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유럽이 많이 오른 이유를 제가 한번 봤더니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 일어나면서 유럽 기업들이 이제 중국 기업들이 약간 소외되고 유럽 기업들이 좀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갔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반도체 마이크론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AI 수혜, 그 유럽에도 그런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유럽이 한 11%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본은 3만 포인트 니케이 225가 했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BOJ에서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발표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YTD로 지금 연초 대비 20%나 올랐는데 일본은 조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국이 상당히 재밌는 것 같아요. 중국이 어쨌든 간에 저번 주 한 달 동안 한 5.2% 올랐습니다. 저번 주에도 좀 올랐고요. 그래서 그 중국에 대한 센티멘트는 네.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조금 오고 있고요. 일본은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 아주 쾌속의 질주를 하는 일본과 바닥을 찍은 중국을 비교해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것도 꽤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도 한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아쉬운 거는 홍콩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연초 대비 수익률이 마이너스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호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아서 뭐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런 신흥국 시장은 좀 아쉬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글로벌 대표 지수들의 수익률 동향, 최신 동향을 먼저 점검을 했는데요. 이 안에 최근에 주요 이슈들이 다 들어있었던 것 같고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런 상황 안에서 ETF를 어떻게 운용해야 또 효과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오늘은 연금 계좌 안에서의 ETF가 또 주제잖아요. 이게 일반 자금으로 운용할 때랑 연금 계좌 안에서 운용할 때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가장 궁금해요. 대표적으로 세금, 그렇죠. 이 세제상의 혜택이 있다라는 걸 1번으로 맞습니다. 알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 좀 들어볼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ETF는 연금으로 투자하시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금으로 투자했을 때의 세제 혜택을 아시면 연금으로 투자를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는 뭐 세테크 얘기를 많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세금이라는 부분들이 어떤 자본 비용에 그 포함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세금만 아껴도 수익률을 올릴 수 있고 점프업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ETF를 국내 주식형 ETF하고 그 외의 ETF를 나눠서 지금 자본시장법은 세금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형 ETF는
그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고 있고요. 이제 분배금이죠. 배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15.4%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ETF는 매매 차익이든 뭐 배당금이든 이자든 다 합쳐가 15.4%를 과세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일반 계좌에서 얘기고요. 이거를 만약에 이제 그 연금 계좌에서 한다 그러면 연금 계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주식형은 매매 차익 15.4% 과세를 안 하고 이제 분배금 이자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이거를 연금으로 받을 때는 3에서 5.5% 사이를 이제 받게 되고요. 이제 세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만약 연금이 아니라 우리 퇴직연금을 일시불로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그 매매 차익하고 배당금을 합쳐서 16.5% 과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퇴직연금 안에서 그리고 이제 세금 이연 효과가 또 발생을 하니까요.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안에서 연금으로 쭉 받으신다 그러면 한 3분의 1은 세금을 깎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금이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아, 그럼요. 퇴직금 보통 개인연금도 금액이 커질수록 세금도 그렇죠, 많이 맞습니다. 내는 거라가지고. 예. 요새 한 2, 30년 근무하시면 그래도 뭐 3, 4억은 넘으실 거거든요. 그렇죠. 퇴직하실 예. 때. 그때 이거를 뭐 일시불을 받느니 연금을 받느냐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것만 아껴도 수익률이 많이 올라가게 되죠. 예. 그래서 또 연금 계좌 안에서의 이 퇴직금을 그렇죠. 활용하는 방법 예, 방금 예. 소개해 주신 거고 연금 안에서 ETF별 투자 제한이 또 있다고 해서 이걸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연금 계좌 안에서 투자 가능한 ETF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네. 근데 연금이 이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눠지는데 네. 개인연금 안에서는 레버리지 인버스 ETF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코덱스 레버리지, 타이거 인버스 이런 ETF들은 할 수가 없고요. 퇴직연금은 좀 더 강하게 이제 이런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인버스 ETF는 안 되고 그다음에 선물 무슨 예를 들자면 뭐 원유 선물 ETF 선물이 붙은 ETF는 또 못하게 법상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주식 관련된 어떤 투자 ETF가 있다 그러면 그 ETF는 이제 전체 70%만 투자할 수 있도록 물론 뭐 채권형은 100% 할 수 있지만 뭐 주식형이나 뭐 아니면 주식 관련된 집합투자증권에는 40%나 아니면 70% 투자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은 개인연금보다는 좀 더 강한 투자 제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건 꼭 기억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연금 투자 가능한 ETF 리스트를 꼽아주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도와주시죠. 네. 크게 채권형, 인컴형, 국내 주식형, 해외 주식형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네. 일단 채권형을 말씀드리면 그 파킹 통장의 끝판왕이라 부르는 타이거 1년 은행 양도성 예금 증서 액티브라는 ETF가 있고요. 그 파킹 통장형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4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안정성, 수익성, 그쵸. 그다음에 환금성,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계좌에 다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요 타이거 1년 은행 양도성 예금 증서는 뭐 한 3.6%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ETF이기 때문에 오늘 사서 오늘 팔 수도 있고요. 그리고 퇴직연금에 100% 들어갑니다. 아까 국내 주식형은 70%밖에 안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이건 100%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 대상으로의 활용 가능성도 크고요. 그래서 채권형으로는 대표적인 ETF라고 한다면 타이거 1년 은행 양도성 예금 증서 끝판왕. 끝판왕을 네. 부릅니다. 두 번째는 인컴형인데 인컴형 ETF 많은 분들이 파이어족도 있고요. 은퇴생활자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개인연금 하시는 분은 은퇴생활 하시는 분은 또 개인연금을 드실 수 있으니까 인컴형 ETF, 월분배형 ETF가 많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월분배형 ETF는 아주 간단한데 이제 매월 떨어지는 이자와 배당 뭐 이런 것들을 매달 드리는 거죠, 현금으로. 저도 지금 매달 받고 있는데요. 월급같이 예. 제2의 월급이잖아요. 예, 10만 원씩 떨어지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가슴이 심쿵하더라고요. 왜냐면 현금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월분배형 ETF가 퇴직연금 안에서 많이 사랑을 네.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주식형 같은 경우에는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이라는 ETF가 있는데 이 ETF는 이제 저PBR. 그래서 이 ETF를 봤더니 올해 연초 대비 수익률이 25% 올랐더라고요. 워낙 뜨거웠죠, 저 PBR. 예,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어서. 그리고 해외 주식형 같은 경우에는 타이거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2 플러스라는 ETF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글로벌 비만 치료제 관련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요 ETF도 주의 있게 보시면 퇴직연금 안에서 좋은 테마로 수익률 업 할 수 있는 좋은 ETF들인 것 같습니다. 네, 깔끔하게 정리를 주셨습니다. 채권형, 인컴형, 국내 주식형, 해외 주식형 그 안에서도 이 상품들 잘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 넘는 강세, 코스닥도 904선 위에서 여전히 잘 유지되고 있는데요. 남은 시간도 매일경제TV와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